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임재나입니다. 또 모처럼 실외로 나왔습니다. 되게 더워요. 햇볕도 뜨겁고. 근데 이렇게 그늘에 앉아가지고 책 좀 읽다가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너무나 부러웠거든요. 부모님한테 자전거 좀 사달라 얘기했는데 안 사주셨어요. 뭐 이제 조건을 거셨죠. 뭐 예를 들면은 시험 잘 보면 사준다. 시험 잘 봤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요구하지 않으면 뭐 자전거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다. 부모님 말 잘 들었거든요. 근데도 안 사주셨어요. 그래도 넷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이뻐하는 아들인데 이렇게 조르다 보면 언젠간 사주지 않으실까? 내심 되게 기대하는 바 컸어요. 근데 이제 뭐 안전 문제, 뭐 다치잖아요. 요즘에야 자전거 탈 때 뭐 헬멧도 쓰고 보호장구 다 차고 하지만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봐라, 한번 굴러가지고 저기 탁 그냥 나가 긁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친구 좀 봐라. 자전거 사야 되겠니? 아우 위험해. 야 자전거 타다가 죽은 사람 봤지? 결국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안 사주시긴 했지만 과연 부모님이 저에게 자전거를 안 사주신 이유가 그거 하나뿐이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최근에 저의 마치 어린 시절을 약간 좀 판박이한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지점이 그런 어떤 자전적인 어떤 대목을 담은 책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어떠한 편견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자가 자전거를 엄청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드디어 뭔가를 선물을 딱 가져오신 거예요. 정말 필자는 선물을 뜯으면서 설마 했지만 자전거는 아니었죠. 하지만 자전거의 그림자라도 뭔가 있을까 되게 내심 얼마나 기대를 많았겠어요. 스웨터였다. 마음에 드니? 엄마가 물었죠. 내가 그 선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가 소파 위에서 몸을 고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팔짱을 끼셨죠. As she waited several seconds for an answer. 그죠? 아들한테서 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죠? Holding on to my last possible fragment of hope.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저 희망의 조각을 움켜쥐고서 나는 스웨터를 펼쳤습니다. Hoping there was something tucked inside. 그 안쪽에 뭔가 이렇게 이렇게 찔러져 있지 않을까? That would point me toward the bike. 예를 들면 뭐 종이 쪽지에서 종이가 뚝 떨어지면서 애야 뭐 예를 들면은 지금 현관문 바깥으로 나가봐. 거기 네가 찾고 있는 게 있을 거야. 그죠? 나를 자전거 쪽으로 안내해줘. 아니면은 뭐 돈이 있는 거죠. 그죠? 스웨터 안에. I shook it back and forth as hard as I could without being obvious. 이게 흔들었는데 또 엄마가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That's when I realized there wouldn't be a bike that year. 올해는 글렀구나 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 스투핏 멍청하고 그 백화점에서 산 것도 아니야. 누가 손으로 만든, 엄마가 만들었겠죠? 그 어글리한 못생긴 스웨터. 좀 예쁜 스웨터이라도 했으면 내가 입을 텐데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엄마가 사준 옷 입기 싫었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마음에 드니? 정말 마음에 드니?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다? 내가 이렇게 말이 없는 게 너무나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서 내가 말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엄마는 희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에게는 그냥 뭐예요? 자전거가 아닌 그런 못생기고 손으로 만든 멍청한 스웨터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거지. 결국에는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정말 자전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미안하다. 엄마의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죠? 내가 느끼기에. 아니, 지붕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들 네가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어쩌면 내년쯤이면은 우리가 좀 자전거를 하나 살 만큼 돈을 좀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장은 지붕이 더 급했다. 근데 아들은 어때요? I understood all right. 그래, 나 이해해. I understand we would always be the poor family. 우리가 늘 돈이 없어 쩔쩔매는 그런 가족일 거라고 나 알고 있어. 그리고 플라스틱 부츠라는 게 뭘까? 비닐 장화? 그러니까 좀 좋은 장화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자전거도 없는 그런 가난한 아이일 거라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속상해가지고 속으로 막 투덜투덜 대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딱 전에요. 이제 옷 한번 입어봐라 막 그러는데 별 열정 없이 그냥 맞을 거예요. 옷에 내 몸에 맞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엄마가 마침내 내 쪽으로 왔어요. 나에게서 스웨터를 딱 뺐더니만 내 등에다 딱 대봤다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어깨에 탁 눌렀어요. 왜? 이제 내 체형의 아웃라인에 그 스웨터 가장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Sure. At the rate you are growing, it will be just the right size by next fall. 네가 자라나는 속도로 보건대 딱 다음 내년 가을쯤 되면 딱 맞겠구나. 그죠? 또 크게 이제 옷을 만드신 거지. 그죠? 어머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키지 않는 half-hearted한 리플라이만을 내놓을 수 있을 따름이었다. Thanks, mom. 고마워요, 엄마. 좋네요. 그죠? It's just like the expensive ones we sell at Sears. 그 백화점 마트에서 파는 비싼 거랑 똑같네. 다를 바 없네라고 엄마는 아주 자신감 있게 아주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얼굴 위로 나도 모르게 퍼져나가는 분명한 어떤 실망감과 싸우려고 시도를 하시면서 아주 그냥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하시면서 아들의 그 얼굴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실망감과 싸우겠다. 그죠? 그래서 엄마는 더 당당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야, 우리가 진짜 그 손으로 이렇게 짠 울 스웨터 살려면 $40, 거의 $40 내야 돼. 나는 그런 거 낼 형편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실을 사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좋은 실 사다가. 그리고는 갑자기 말하다가 멈춘 거야. 그리고 나를 봤어요. 왜 봤을까? 내가 왜 내 선물을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죠?
엄마도 약간 이제 좀 그런 거죠. 아, 좋아요. 정말 스웨터가 필요했는데, 그죠? 아, 보세요. Mom looked at me with eyes that were for once surprisingly hard to read.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뭐라고 뭐 어떤 건지 정말 읽어낼 수 없는 그런 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셨대요, 엄마가. 그러거나 말거나,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야만 했대요. I'm just going to run up to my bedroom and put it away. 나 올라가서 침실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몇 분 뒤에 돌아올게요. 그런데 그냥 내 눈에는 그 익숙한 가차없는 어떤 그 뜨거움이 내 눈에 있었다는 거죠. 확 시큰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최근에 울어본 적 있나요? 엄마가 내 눈물을 볼 수 있기 전에 불이 나게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대요. 뭐 세상 사람들의 뭐 과거에 다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아, 아닌가? 아, 이런 경험은 흔한 경험이 아닌가? 이 글의 저자는 글렌백이라는 사람이에요. 폭스뉴스의 진행자. 미국의 폭스뉴스가 어떤 걸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TV조선, 극우, 극보수,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진행자 글렌백. 그분이 쓴 자전적 이야기고 이 책이 엄청나게 베스트셀러였대요. 저도 이분이 이 책을 낸 게 한 20년, 15년 전인데 최근에서야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볼 정도면 정말 저도 되게 느린 사람이죠. 이 시대의 변화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 티파티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나라에 약간 이제 태극기 부대 그런 것처럼 그런 것에 굉장히 큰 일조를 한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막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TV조선 얘기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사람에게 가장 흡사한 인물로서 김어준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김어준 같은 사람도 뭐 조국 부대 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민주당 아주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뉴스 진행자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요설가, 음모 이론가라고 막 비판받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양쪽에서 공격받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객관적인 척하네, 중립적인 척하네, 그죠? 근데 저는 그냥 저일 뿐이죠. 근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이런 글렌백 같은 사람도 자신의 과거 살아온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걸 자양분 삼아서 성장을 했던 사람일 테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흡수하면서 이런 자양분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되게 보편적인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좌로 가고
어떤 사람은 우로 가고. 나중에 배우고 나중에 얻은 것들은 조금 바로 속에 묻어두고 아래로 돌아가서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출발을 해본다면 그렇게 대화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가난 속에서 글렌백은 나중에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이런 가난함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가난은 왜 생겼는가? 똑같은 비슷한 경험에서 다른 사람은 다른 결론을 끌어냈을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결론을 끌어냈을 거고요. 그죠? 재밌네요. 그죠? 글렌백 글 잘 쓰나요? 이 사람이 직접 이 글 썼을까? 대필 작가가 쓰진 않았을까? 이 사람 워낙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이런 것도 다 자기가 썼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글 하나 읽어봤습니다. 혹시라도 글렌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또 혼자서 또 찾아서 공부해 보시고, 거꾸로 저한테 또 추천해 줄 만한 글이 있으면 저에게 또 추천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계속 알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살아가는지를.